알로하,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잘 보내셨는지요?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고 요즘에는 가을 하늘이 너무 예뻐서 자꾸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여유를 가지고 또 한 주간 우쿨렐레로 또 시작을 하니까 또 재미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우쿨렐레 기초, 그리고 자세, 그리고 이제 튜닝하는 방법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혹시 한 번 더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쿨렐레 오늘 두 번째 시간 앞서기 전에 튜닝하는 거 정말 중요한데요.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튜닝이 잘 되어 있다면 어떤 코드를 잡아도 시작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튜닝이 잘못되면 우쿨렐레 연주가 우리 귀에 코드라든지 리듬이라든지 익히기가 어려우니까 이 코드 튜닝 잡는 이 부분은 정말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튜닝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튜닝을 두 가지 방법 정도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앱을 이용해서 혼자 계실 때 방해받지 않고 조율하는 방법, 두 번째는 저처럼 클립형 우쿨렐레 직접 이렇게 집게형으로 달아서 다른 소리에 방해받지 않게 1번부터 4번을 튜닝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간을 한번 복습해 보시면 1번은 소리가 아무것도 안 잡았을 때 개방음이라고 했는데, 이 음이 라입니다. 라, 영어로 A. 2번은 미, E. 3번 C, 도. 그 다음에 4번 G, 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튜닝을 할 수가 있는데, 엄밀히 조금 이렇게 튜닝이 잘 됐을까라고 저희가 조금 점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쿨렐레 이 뒤에 보면 전원키와 또 다른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우쿨렐레의 이 튜닝기 한 개에 여러 가지 버튼을 맞출 수가 있는데, 우쿨렐레는 U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U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드를 움직인 다음에요, 맞춰 놓고 이래가 라, 미, 도, 솔 이렇게 해두시는데, 내가 정확하게 튜닝이 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했을 때 이 튜닝기 색깔이 초록색이 돼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파란색 불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한번 이렇게 튜닝을 하고 끝까지 초록불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한 음이 맞추어졌다 할 수가 있고, 이 불이 이렇게 지금처럼 빨간불이거나 주황불이 들어오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높거나 음이 낮을 때 이 빨간불이나 주황색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튜닝을 했을 때 반드시 파란색이나 초록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2번도 마찬가지겠죠? 미 했을 때 손을 튕기고 놓았을 때 초록불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 시. 이거는 조금 소리가 조금 조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우쿨렐레 줄은 기타처럼 쇠줄이 아니기 때문에 낚싯줄이나 그 다음에 나이론 줄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쿨렐레에 주의할 점은, 연주를 하기 전에 튜닝하는 거, 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튜닝하는 방법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이 튜닝을 정확하게 하신 줄 알고, 우리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G7 코드를 오늘은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C 코드, F 코드 이 두 과정을 먼저 배웠는데,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해보셨나요? C 코드, F 코드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G7 코드와 함께 노래를 불러보고, 또 어떻게 또 체인지하고 쉽게 옮겨갈 수 있는지, 그리고 C 코드
완성하는 패턴까지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C 코드, F 코드, G7 코드를 익히시면 어느 정도 곡은 몇 곡을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왼손은 코드를 익히는 손가락이다, 이렇게 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이 C 코드와 또 좀 F 코드와 또 G7 코드를 가기 전에 이것이 전부 이제 C 코드 패턴을 완성하는 그 코드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G7 코드까지 오기까지 그 사이사이에 있는 코드도 잠시 안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C 코드는 이렇게 1번 줄 3프렛 3번 손가락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손가락으로 또 잡을 수 있는 코드가 있는데 1번 줄 1번 프렛 1번 손가락 다 111로 끝나죠. 이것이 C7 코드입니다. C7. 그래서 C 코드, C7 코드.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C7 잡기는 쉽겠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알려드리고 가려고 해요. 물론 이 코드를 조금 연습을 해 두시면 훨씬 나중에 다시 복습하실 때 그때 훨씬 알아듣고 또 손가락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곡을 응용해서 갈 때 여러분들이 낯설지 않고 코드 진행하는 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C 코드 패턴 완성하는 그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C 코드, C7 코드, C 코드, C7 코드. 그 다음에 또 손가락 하나로 잡을 수 있는 코드가 있는데요. 이것이 4번 줄, 2번 프렛, 2프렛, 2번 손가락. 이것은 A 마이너로 갑니다. A 마이너. 우리 마이너 곡을 많이 연주할 때 이렇게 이 A 마이너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F 코드. 여기서 F 코드를 갈 때는요. 자, F 코드는 이렇게 잡는데 그 중에 F 코드 손가락 밑에 하나 띄니까 A 마이너가 됐죠. 그러면 F 코드는 그 위치에다가 검지 손가락을 해주면 위치를 정해주면 이게 F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을 조금 잘 익혀두시면 좋겠고요. 물론 C 코드에서 C7에서 F 코드에서 A 마이너라고 가도 돼요. 근데 한 코드씩 가는 거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개씩 가는 코드를 한 손가락씩 가는 코드를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다가 난 이렇게 가는 게 좋아, 난 저렇게 가는 게 좋아, 그렇게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내 손가락이 가기 편한 대로 연습은 하셔도 됩니다. 다시 C 코드, C7 코드, A 마이너 코드. 자, 다 한 손가락으로 갔죠? 자,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F 코드 두 손가락 이상이 필요한데, 자, F 코드. A 마이너에서 F 코드로 갔습니다. 다시 C 코드, C7 코드, A 마이너 코드, F 코드. 그 다음에 새롭게 배워볼 수 있는 거는요. D7이라는 코드예요. D7. F 코드까지 왔는데 자, 또 두 손가락으로 코드를 잡을 수 있는 코드가요. D7입니다. 자, D7은요. 다시 A 마이너 상태에서 2프렛 2번 줄 3번 손가락. 좀 제가 여러 말을 해서 알아듣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교재에 있는 거는요. D7이 두 개의 손가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F 코드에서 F 코드 상태에서 D7을 갔잖아요. D7이 원래 이름 모양인데 제가 F 코드에서 갔잖아요. F 코드에서 한 개 띄고 또 하나를 잡기가 초보자들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제가 F 코드 상태에서 하나의 손가락을 더 했는데 어쨌든 모양은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손가락을 들면 같은 줄에 1프렛, 2프렛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F 코드에서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F 코드에서 띄면서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이해가 되실까요? 제가 설명이
쉽게 한다고 하는데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F 코드에서 이 상태에서 2번 현을 잡고 3번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D7 코드 자세와 또 F 코드에서 1번 손가락을 띄고 1번 손가락 띄고 이렇게 잡는 거는 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띄고 잡고 하는 것보다 그냥 F 코드에서 하나만 갖다 대시면 어차피 같은 줄에 두 줄이 두 손가락으로 눌러져 있기 때문에 소리는 맨 마지막에 소리만 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만 나겠죠. 여기 아무리 잡아도 이 소리가 마지막으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D7은 원래 교재에는 이런 포지션이 맞지만 F 코드에서 이렇게 가도 D7 모양은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이 D7에서 연결할 수 있는 게 G7이에요. 좀 전에 배웠던 G7. 보세요. 사실은 D7이 2개의 손가락만 필요하지만 저는 3개의 손가락을 썼습니다. 이렇게 썼을 때 G7으로 가는 게 또 쉬워요. 자, 보세요. 자, F 코드. 이렇게 하고 D7일 수도 있는데 G7을 잡으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또 3개의 손가락으로 가야 되는데 D7 3개를 잡고 이렇게 이동하면 2개만 이동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D7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아하 쉽다.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강조할 건 뭐냐면 다른 줄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G7은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제 손이 헤드 쪽으로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게 보여요. 보일까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오고 손목을 이렇게 잡으려고 이렇게 어깨를 세우고 자세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깨도 아프고 G7 손도 잘 잡기가 어렵고 본인들의 신체 구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편한 사람이 있고요. 조금 또 다르게 해도 편한 수가 있는데 제가 조금 보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헤드 쪽으로 자 G7 코드를 잡으실 때는 이 한 프렛에 2개의 손가락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했을 때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프렛이 간격이 너무 좁기 때문에 한 프렛에 2 손가락을 할 때에는 각도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손목을 헤드 쪽으로 조금 틀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잡으시면 G7이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줄도 다른 현도 건드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수업을 하다가 보면 이게 잘 안 돼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으면 손목을 조금 이렇게 헤드 쪽으로 틀어보세요 했을 때 이렇게 되는군요. 이런 방법이 있었군요. 여러분들이 근육을 잘 안 쓰시다가 근육을 이렇게 쓰시기 때문에 어색하고 또 팔이 당기고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을 하시다 보면 G7 코드도 안전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상태에서 G7 상태에서 또 하나 배울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배울 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E7이에요. E7. 자, 여태까지 제가 잘 보시면 세 개의 손가락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 손가락이 다 움직이고 세 손가락이 다 동시에 붙고 이러진 않았어요. 항상 한 손가락을 축을 해서 2 줄만 움직이고 2 손가락만 움직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지난번에는 C 코드와 F 코드를 2개밖에 안 익혔는데 오늘은 여러 코드를 익혀서 머리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지금 왼손을 코드를 배울 때 조금 습nhập해 두시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G7에서 이번에 한 손가락을 움직이면 E7으로 갈 수가 있어요. 어떤 손가락을 움직이냐면 이 1번 손가락을 4번 줄 1번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다시 G7에서 손가락을 1번 검지를 들어서 4번 줄에 있는 1프렛 4번 현에다 갖다 대시면 이게 E7이 되겠습니다. 자,
갑자기 E7을 잡으라 그러면 손이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C 패턴 완성하는 거에서 지금 이 코드 진행 가지고 어떠한 곡을 할 수도 없어요. 그쵸? 여기 사이사이에 내가 필요한 코드를 쓰면 되는데 일단 제가 왼손 코드 익힐 때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연습하시는 것보다 잘 연결되어서 코드를 익힐 수 있는 방법, 노래를 떠나서 코드를 익힐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진행 방법을 보면요. C 코드, C7 코드, 그 다음에 A 마이너 코드. 자, 손가락 한 개가 끝났습니다. 다시 손가락 한 개 가지고 할 수 있는 코드, C 코드, C7 코드, A 마이너 코드. 쉽죠? 자, 그러면 손가락 두 개 가지고 할 수 있는 코드, 자, F 코드. 그 다음에 원래 두 개인데 제가 F 코드에서 이렇게 붙여도 이렇게 자세를 갖다 붙여도 D7이 된다고 했는데 두 개의 손가락만 필요했으니까 한 손가락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D7 다시 F 코드 D7 D7 자 F 코드 D7 여기서 제가 가르쳐드린 이 상태에서 D7을 잡으시면 바로 G7 가기가 편하다고 했습니다. G7 다시 F D7 G7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개를 위로 올려서 자, 이 E7은요 자세가 보세요. G7 여기인데 E7을 하기 위해서는 손목 각도가 더 꺾여요. 그죠? 이렇게 돼야지 손이 이렇게 돼야지 E7이 잡힙니다. 물론 지금 과정에서 제가 다 안내를 한다고 해서 E7이 잡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우리가 4비트 한 마디에 4박 들어가는 걸로 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지난번에 저희가 오른손가락으로 하는 이유는 왼손 코드 잡는 손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오른손을 좀 단순화시킨 거예요. 물론 이 다운은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하는데 불편함이 없지만 오른손 검지손가락은 업을 하기에는 좀 불편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조금 하기가 할 수도 있는데 초보자 단계에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불편해서요. 이 검지를 가지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검지로 가기 전에 엄지에서 기대어서 아포얀도 주법이라고 했죠. 기대어서 가는 거 하나. 그리고 반드시 이걸 띄지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얘를 잡고 이렇게 스트러밍을 해주셔야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이쁜 소리가 나요. 근데 내가 그냥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좀 코드 잡고 이렇게 하기에 좀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연주해 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제 검지를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검지로 갔을 때는 업하기가 좋아요. 업하기가.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코드 가지고 업은 안 하겠지만 검지로 다운 스트러밍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8박자씩 갈 거예요. 연결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합니다. 자, 연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복습을 하시면 이 코드 서로 코드가 연관이 되어서 이 학습하기가 쉽습니다.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C7.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A 마이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F 코드. F 코드. 하나,
코드 C7 A 마이너 둘, 셋, 넷 하나, 둘, 셋 F 코드 F 코드 D7 D7 하나, 둘 G7 G7 E7 E7 자, 이렇게 혼자서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오른손 리듬을 배웠을 때 자, 이 왼손 코드를 익힌 것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C 코드 패턴 혼자 연습하실 때 이런 과정으로 연습을 하시면 조금 더 초급이지만 또 두 번째 시간이지만 좀 더 흥미롭고 좀 더 힘들 수도 있지만 아, 이런 게 코드 잡는 그런 또 이렇게 멋이구나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C 코드, F 코드, G7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개 껍질 묶어 노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조개 껍질 묶어는 이 C 코드, F 코드, G7 코드, 다시 C 코드 네 마디가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익혀두시면 노래 끝날 때까지 C 코드, F 코드, G7 코드로 연주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4비트 한 마디에 4번, 4번 박을 쳐서 먼저 조개 껍질 묶어를 한번 연습해 볼 텐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C 코드, F 코드, G7 코드, C 코드 이 소리가 사실 정확하게 나야 되겠지만 체인지, 전환하는 것, C 코드에서 F 코드, G7 전환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연습을 해두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쿨렐레가 좀 쉬워 보여도 노래도 해야 되잖아요. 코드 왼손, 오른손 리듬, 또 입으로 노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코드 면에서 매끄럽게 연습이 되지 않는다면 노래하는데도 조금 매끄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C 코드, F 코드, G7 코드 튜닝 먼저 잘 하시고 C 코드, F 코드, G7을 잘 맞추시고 노래를 들어간다면 저희가 좀 배운 지 얼마 안 돼도 너무 잘한다. 어떻게 나도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여름이 지나가긴 했지만 이 조개 껍질 묶어는 초보자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곡이고 또 재미있는 곡이에요. 그리고 쉽고 C 코드, F 코드, G7 가지고 연주를 할 수 있는 게 뭐 어떤 곡이 많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배워보실 곡은 흥미롭게 배워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필슨 코리아도 이 노래가 끝난 다음에 다시 붙여서 오필슨 코리아도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가 월드컵 때문에 이 노래가 만들어졌었는데요. 많이 불렀잖아요. 그래서 조개 껍질 묶고와 오필슨 코리아를 같이 메들리처럼 엮어서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엄지, 오른손 엄지를 가지고 4분의 4박자. 자, 여기 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오른손을 스트러밍 하시면 좀 재미가 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보를 보시면 두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에 강이 있습니다. 강, 약강, 약강 이런 식으로 오른손을 검지를 단순화해서 스트러밍 하지만 이 규칙을 좀 지켜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약강, 약강, 약강 여기서 약강, 약강 하실 때 우리가 수영이나 또 여러 가지 처음 배울 때 보면 우리 몸에 힘을 빼기가 어렵잖아요. 손가락도 마찬가지예요. 다 세게 치고 싶고 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C 코드, 내가 F 코드를 잘 쳐버리라는 마음에 나도 모르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힘을 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을 칠 때에는 손가락 힘을 좀 빼고 어깨 힘도 좀 빼고 그렇게 되면 약을 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또 하나의 방법은 내 사현을 다 치지 마시고 두 현만 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 사현을 다 치면 소리가 아무래도 강하게 되겠죠. 그런데 두 개의 현만 치면 좀 약해요. 그래서 약, 강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내가 조금 몸에 힘을 뺄 수가 있어. 그러면 사현을 다 치되 약하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시겠죠? 이런 규칙을 가지고 오른손은 쳐주셔야 됩니다. 그냥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단조롭긴 하지만 오른손의 규칙과 왼손 코드 잡는 이게 잘 이루어져야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노래하기 전에 항상 내가 오른손 리듬을 약강, 강약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지, 왼손은 코드를 잘 전환시킬 수 있는지 이렇게 자신이 생길 때 노래를 하시는 것이 훨씬 한 곡을 익히는데 수월하고 재미있게 연주할 수 있겠습니다. 자꾸 말이 길어졌는데요. 다시 한 번 더 C 코드, F 코드, G7을 코드를 이용해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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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강. 네. 이 코드 네 코드는 아니고 세 코드만 나오지만 네 개의 패턴을 잘 익히면 오필슨 코리아까지 변동이 없어요. 중간중간 섞이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서울 지하철을 보면 이렇게 순환하죠. 순환 지하철이라고 하는데 이 코드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를 순환 코드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네 마디만 잘 숙지하신다면 끝까지 연주할 수가 있어서 악보를 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이 조개 껍질 묶어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를 가사를 넣어서 노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개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물가에 마주 앉아 밤새 속삭이네. 저 멀리 달 그림자 시원한 파도 소리 여름밤은 깊어만 가고 잠이 오지 않네. 그러면 검지를 가지고 다운 스트러밍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지 가지고 할 때는 약강이 좀 더 표현이 잘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연주하시기 전에 항상 자연스럽게 코드 연주가 잘 되는지 연습을 먼저 하신 다음에 노래를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조개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물가에 마주 앉아 밤새 속삭이네. 저 멀리 달 그림자
중요한 건 검지로 하실 때 중요한 건요. 지금은 다운스트러밍을 사용했지만 그 다운스트러밍이라도 손톱 부분을 가지고 스트러밍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손톱이 아니라 손톱과 살점 경계 이렇게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손톱이 들려서 아프거나 내 몸을 괴롭혀서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쿨렐레 연주할 때, 음악을 연주할 때는 반드시 바른 자세, 바른 손가락 이렇게 잘 따라주셔야 내가 몸이 해치지 않고 건강 해치지 않고 우쿨렐레를 오랫동안 끝까지 흥미롭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 말고 지난번에 곰새마리를 배웠는데요. 우리가 오늘 새로운 코드 G7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C 코드에서 G7 가는 거 한번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 코드, 지난번에 첫 시간에 C 코드 하나 가지고 곰새마리를 연주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 어느 악기가 첫 시간에 노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쿨렐레는 C 코드를 가지고 곰새마리를 연주를 했는데 조금 더 완성된 곰새마리를 오늘 G7 코드를 배움으로 인해서 연주하실 수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개 껍질 묶어 하시기 전에 이 곰새마리 먼저 한번 해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C 코드. 제가 아까 설명할 때 C 코드에서 G7 코드 가기가 쉽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식으로 가면 좋으냐. C 코드 패턴 완성할 때에는 한 개씩 연관지어서 코드 잡는 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C 코드에서 G7 코드를 갈 때는 이 C 코드를 두 번째 프렛으로 옮긴 다음에 G7을 이렇게 잡으시면 좀 편해요. 이걸 다 띄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 C 코드에서 약간 옆으로 이동해서 나머지 코드를 잡아주시면 이게 C 코드에서 G7 코드로 연주하기도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C, 자 이렇게 C,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곰새마리에서 G7 코드 나오는 그 마디를 가르쳐 드리면 자 우리 그 형태, 모양을 나타내는 형용사적인 부분.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그 다음에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그 다음에 잘한. 여기까지가 G7 코드가 되겠습니다. 뚱뚱해. 날씬해. 너무 귀여워. 잘한. 아시겠어요? 나머지는 C 코드예요. 자, C 코드. 곰새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 잘한다. 자, 어떠세요? C 코드에서 G7 코드 너무 편하시죠? 편하셔야 됩니다. 어렵긴 하지만 C 코드에서 G7 코드로 가는 코드, 이 곰새마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형용사적인 그 가사에만 G7로 변형해 주셔서 연주를 하신다면 C에서 G7 그리고 오늘 새롭게 배운 코드들을 다 연관지어서 연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연주하실 수 있겠죠? 제가 열심히 안 보이는 곳에서 응원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쿨렐레 오늘 G7 코드 그리고 C 코드 패턴 완성하는 것까지 배워봤는데요. 두 번째 시간인데 코드 진행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른손으로 가기 전에 왼손은 코드 잡는 손가락이기 때문에 C 코드를 완성할 때 필요한 코드를 살펴보았다고 거기에 의의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머릿속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강의를 진행할 때 오른손 리듬과 함께 다시 코드를 복습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조금이나마 조금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조금 더 연습할 수 있는 그 코드를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금 수업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복습을 해본다면 우쿨렐레 연주하기 전에 반드시 튜닝이 잘 되어 있는지 튜닝 되었을 때 소리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그 파란색 또는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는지 우쿨렐레에 맞춰져 있는지 다른 악기에 맞춰져 있는지 그런 걸 잘 살피시고 코드를 잡으시면 이제 연주할 수 있는 자세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오늘 지난 시간과 연이어서 C 코드, F 코드, G7 코드를 배우셔서 곰새마리 C 코드에서 G7으로 연결하는 거 그리고 조개 껍질 묶어와 오피슨 코리아를 배워보았습니다. 설상 오늘 연습한 것이 좀 버겁고 잘 따라오기 어렵지만 어떻게 할까요? 매일 연습하는 게 내가 우쿨렐레를 잘 연주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왕도는 내가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연습한다는 거, 그 생각을 빼시면 우쿨렐레나 다른 악기를 도전하실 때 조금 걸림돌이 되시겠죠. 그래서 매일 이 악기를 사랑해 주시고 보이는 곳에 두셔서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씩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은 꼭 갖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왼손은 코드 잡는 거, 그리고 C 코드 패턴 하는 걸 익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해 두신다면 조금 쉬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너무 단조롭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 코드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코드를 정확하게 잡는 거에 지금 1강, 2강을 했습니다. 세 번째 강에서는 오른손을 도대체 어떻게 리듬을 가야지 우쿨렐레가 좀 더 우쿨렐레 연주다울 수 있을까? 거기에 저희가 접근하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이렇게 해서 왈츠 리듬, 그 다음에 고고 리듬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른손 리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지켜주셔야 될 게 있어요. 아프지 말 거. 우선 찬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고 있는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 건강 잘 관리해 주셔야 이 시간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를 수도 있고 좀 답답할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는데 저는 우쿨렐레를 혼자서 독학하고 또 이렇게 유튜브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께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이렇게 지치지 마시고 마음으로 항상 이 마음의 행복한 거는 뺏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행복은 내가 지킨다.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알로하.